네, 자, 손정혜 변호사, 오늘 변론이 끝나면 선고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네, 일단 평의 절차를 거칩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매주 평의를 열어서 재판관들이 서로 논의하는 과정들을 거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절차로 평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평결이라는 것은 인용할지 기각할지에 대해서 투표를 해서 이에 대해서 최종적인 어떤 의견이 취합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최종적인 의견은 국민들에게 결정문 형식으로 배포가 되고 알려지게 되다 보니 이 결정문에 대한 초안을 작성해서 서로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소수 의견이 있으면 기재하고 보충 의견이나 별개 의견을 부기하는 방식으로 결정문이 완성이 되면 이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결정을 이제 선고하는 절차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신정원 기자, 3월 중순쯤이 유력하다, 최종 선고가. 자, 그런데 헌재가 그 날짜는 언제 결정하는 겁니까? 그런 날짜를 정해야 한다는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고일 자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다만 전례에 비춰 봤을 때 한 2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10일차 마지막 변론기를 기점으로 2주 정도 지나면 선고일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앞서 변호사님 얘기해 준 것처럼 평의 평결 그리고 결정문 작성 그리고 그다음에 선고기일이 잡힐 텐데 보통 전례에 비춰 봤을 때는 이틀이나 3일 전에 선고기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곽이 나오면 2, 3일 전에 이제 앞두고 선고기일을 지정을 하게 되고 전격적인 선고까지 이뤄지게 되는 건데 평의나 평결 과정도 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뭐 다수 의견뿐만 아니라 소수 의견도 자세한 근거를 달아서 다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2주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걸릴 가능성도 있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많았는데 현재까지는 헌재가 현재의 8인 체제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5차, 4차 변론기일이 지정되기 전이라도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이 선고 과정에서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 현재로서는 마지막 변론기일까지 참여를 하지 않은 재판관이 선고에만 관여한다고 한다면 또 그 어떤 결정의 신뢰성이나 증거 조사를 직접 하지 않고 증인의 진술을 청취하지 않은 재판관이 선고했다라는 점을 또 문제 제기할 여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무리하게 9인 체제로 선고하기보다는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이 거의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자, 신정원 기자, 지금도 일주일째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문영배 재판관 집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던데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일에는 상당히 큰 혼란도 우려되지 않습니까? 경찰이 여기에 대비해서 가포 비상령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그래요? 가포 비상령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경찰이 내릴 수 있는 어떤 비상령 중에 가포,으로 병호가 있는데 네. 가포가 사실 가장 좀 수위가 높은 경계태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일에 아무래도 많은 집회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마찰이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도 만반의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서울청장 직무대행이 이제 경찰청에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밝혔고요. 만약에 가포 비상을 발령을 하게 되면 이 휴가 같은 경찰관들의 어떤 연가도 제한이 되고 그러면서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100% 동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가포 비상이 내려졌던 게 이제 제주 항공여객기 무안공항 참사 당시에 네. 무안 지역에 가포 비상이 내려졌었는데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그 선고일에도 가포 비상이 발령됐던 것만큼 아마 이제 그 수준에 준하는 어떤 경찰의 경계 태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